자, 한국사 첫 시작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학습지에 6차 시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흥선대원군의 사진이 나오지요.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왕인가요? 아니죠. 흥선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였어요. 고종이 즉위할 때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1862년부터 1872년까지 약 10년간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흥선대원군이 많은 개혁 정치를 했어요. 그 개혁 정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고종이 즉위할 무렵, 즉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무렵에 조선의 국내 정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9세기 조선에서는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일어났던 대표적인 농민봉기.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술 농민봉기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지금 조선 국내의 상황은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굉장히 농민들이 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흥선대원군처럼 권력을 잡게 되었다면 뭐부터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도요, 이 세도 정치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세도 가문을 약화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정치 세력과 종친을 등용하고요. 왕권을 제약하던 비변사는 축소 폐지하고 비변사가 이 세도 정치를 할 때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기구거든요. 원래 비변사는 변방의 일을 준비하는 그런 군사적인 임시 군사기구였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양난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가 정치기구가 되었잖아요. 상설기구가 되고. 그래서 이 비변사가 세도 정치에 이용이 되니까 축소 폐지하고, 원래 조선 전기는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가 운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정치적 기능은 의정부에, 그 다음에 군사적인 기능은 삼군부에 이렇게 나누어 맡게 한 거죠. 그리고 법전도 만들어요. 원래 조선 전기에는 어떤 법전이 있었죠? 원래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었잖아요. 성종 때. 그랬던 것을 영조 때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 통편, 이런 법전을 만들었었는데 흥선대원군은 이 대전 통편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 편찬하는 대전회통을 편찬을 했습니다. 대전회통. 그래서 이렇게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세도정치 기간 동안은 굉장히 왕권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왕실의 건의를 세우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지었어요. 기억나시죠? 임진왜란 때 왜 경복궁이 불에 탔는지. 일본에 의해서 경복궁이 불탄 것이 아니라 선조가 피랑 가는 모습을 보고 농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복궁에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타버린 경복궁은 땅에 떨어진 왕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됐는데,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기부금 형식의 원납전을 강제로 걷고, 통행세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도 충당이 안 돼서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게 돼요. 당백전 그림이 옆에 나오는데, 당백전 1당 100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평통보 1문전에 100배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명목상의 그런 가치고, 실질적으로 이 돈을 만드는 데는 상평통보에 5배, 6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화폐의 실질 가치가 낮아서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담백전은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담백전 발행으로 백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백성들을 공사에 강제로 동원해서 경복궁을 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양반과 농민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이 이런 양반과 농민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생 안정을 위해서 삼정을 개혁하거든요. 자, 삼정이 어떻게 삼정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삼정은 전정과 군정, 환곡 요렇게 세 가지가 삼정이었거든요. 먼저 전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양반들 중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토지대장에 신고하지 않은 그런 누락된 토지, 이런 거를 숨어있는 땅이라고 해서 은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은결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세금 내지 않았던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려면 다시 이제 토지대장을 다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그런 사업을 다시 해서 토지대장을 재작성해서 숨어있는 토지인 은결을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전정을 개혁을 했고요. 두 번째 군정은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왜 돈을 모은 농민들이 키를 쓰고 양반이 되려고 했었죠? 그렇죠. 양반들은 이 군포가 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호포제 실시 전에는 군포가 면제되는 양반층이 약 50%에 달했는데 이 호포제를 실시하고 나서는 납부층 양반과 양인이 75%에 육박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해서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정 중에서도 환곡이 가장 문제가 많았는데요.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이걸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관과 향리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환곡은 사창제로 개편을 해서 그 마을에서 덕망과 경제적 여유를 갖춘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삼정의 문란을 이제 바로 잡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서원을 철폐했어요. 왜 서원을 철폐했냐면 원래 서원은 유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이면서 서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잖아요. 선생님이 왜 서원 이야기하면서 전학후묘라고 하는 그 서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쵸? 그랬던 서원이 지방사족의 세력 기반으로 변질이 되면서 서년에 대한 제사를 핑계로 농민들을 수탈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서원은 면세의 특권도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들을 수탈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이 서원을 흥선대원군은 전국 600개 중에서 47개만을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서원은요, 이때 살아남은 47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서원이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폐단이 많아서 서원을 철폐하고, 이 서원을 철폐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은 더 이상 수탈받지 않았으니까 민생이 안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면세의 특권을 누리는 서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도 확충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서원 철폐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그렇죠. 서원에서 이제 공부하고 제사 지내는 양반 유생들이겠죠. 그쵸? 이 양반 유생들은 흥선대원군의 이런 서원 철폐 정책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흥선대원군이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서 그 88쪽에서 89쪽까지 흥선대원군이 했던 일들,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고 삼정의 문란을 이제 바로잡고 서원을 철폐했던 그런 개혁정치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